이번 시간에는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간식을 샌드위치로 만들어 보자. 같이 아이랑 만들면서 할 이야기는 오늘 진법입니다. 진법 뭐냐면 수를 세는 법. 수를 세는 법. 수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표기하는 법이죠. 자, 아이랑 한번 수를 세볼게요. 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9개 다음에 뭐죠? 10개? 어떻게 쓰죠, 이제 우리? 0이 하나 생기고 자릿수가 하나 더 생기죠. 다 한 자리였는데 이제 두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이랑 이 일이 이제 같나요? 어떻게 다르죠? 이거는 10개인 거죠. 10개짜리가 하나가 있다. 어떻게 보면 묶음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되면요. 이때 일은 뭐죠? 100개짜리 묶음이 1개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이 진법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이 진법을 배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더 중요한 건, 이번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수용식 지난 시간에 했었죠. 수학은 숫자와 도형과 식으로 돼 있다. 아이들이 이 수학을 입체통합적으로 이해하려면 수에서 도형을 찾고 도형에서 수를 찾고 수와 도형을 또 식으로 나타낼 줄 알고 식에서 답이라는 수를 찾을 수 있는, 이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되게 입체적으로 잘 볼 줄 아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도형에서 숫자를 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숫자를 이렇게 숫자로만 쓰지 않고 도형으로도 이거 숫자를 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도형으로 숫자를 어떻게 쓰지? 자, 우리 전 시간에 도형의 가장 기본 프레임이 뭐라고 배웠죠? 세상을,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도형들이 뭐였죠? 기본 형태. 이 구체면선점이잖아요. 구체면선점 중에 이 체면선점을 이용해서 숫자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 자, 이거 몇 개인가요? 1개죠. 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우리 이제 십진법을 쓰니까 10개마다 이제 묶고 있잖아요. 우리가 쓴 숫자들은. 자, 이거 뭐처럼 보이나요? 이거 한 선처럼 보이네요, 선. 그쵸? 점이 10개 모인 이 선을 우리 앞으로 한 10이라고 해볼까? 자, 선이 이제 10개가 쌓이면 이제 뭐처럼 보일까요? 뭐처럼 보이죠? 면처럼 보이네. 그쵸? 그럼 이거는 10개가 또 10개 쌓인 거니까 100. 이 면 하나는 이제 100이야. 그래서 면이 3개가 있으면 몇이죠? 300. 자, 이 면이 또 쌓이고 쌓여서 그게 또 10개가 됐다. 마치 식빵을 이렇게 쌓아놓는 것처럼 말이죠. 자, 얘는 몇 개일까요? 100개가 또 10개 있으면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찾은 거예요, 법칙을. 자, 얘는 10개짜리가 하나도 없고, 얘는 10개짜리가 하나 있고, 얘는 100이니까 10의 제곱, 얘는 1000이니까 10의 세제곱.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게 내가 10개 묶음으로 나타내고자 하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식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10이 아닌 다른 수면, x면 이게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까지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1, 10, 100, 1000으로 가는데 사실은 요게 선에서 이 개수가 사실은 뭐예요? 아, 이 길이네, 길이. 이 면에서의 이 점들의 개수는 뭘 의미할까요? 넓이요, 넓이. 이 10개짜리가 10개 있는 거잖아요. 이 개수를 세다 보니까 이게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 가로 곱하기 세로 우리 넓이를 배웠잖아요. 아, 여기서 넓이의 개념이 또 진법이랑 연결이 되고 있고요. 얘는요, 부피잖아요. 아,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의 곱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은 수를 계속 곱한 게 거듭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아, 점선면체가 길이, 넓이, 부피의 개념으로 자릿수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1111을 한번 도형으로 표현해봐라. 아, 1000짜리 1개, 100짜리 1개, 10짜리 1개, 1짜리 1개.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오늘 2017년이죠, 올해가. 이거 어떻게 나타낼까요? 이거 몇 개일까요? 그쵸, 이거 입체 2개, 면은 하나도 없고요. 얘는요, 선 하나, 점 7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는 이렇게 자릿수로 얘가 몇 개인지를 표기해주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십진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다른 진법도 있나요? 다른 진법도 있어요. 우리가 꼭 십진법을 처음부터 사용했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 수메르인들은 60진법을 사용을 했었고, 우리 영국에서는 12진법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연필 한 다스는 몇 개죠? 12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걸리버 여행기라는 소설을 보면 거기도 12 단위로 이제 그 소설 작가가 영국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12 단위로 된 것들도 많고, 우리 지금 늘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는 몇 진법이죠? 혹시 아세요? 스위치가 켜졌다 꺼졌다만으로 나타내는 2진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이제 10진법인데, 혹시 2진법 아니면 5진법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5진법 어떻게 되냐? 1, 2, 3, 4,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5 가면 안 돼요. 5진법은 5개가 한 묶음이 돼서 다음 자리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 0이 돼요. 근데 이제 10진법이랑 구분해 주려고 이렇게 이제 5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5진법으로 1111은 도형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자, 5진법으로 입체가 한 개 있겠죠? 면이 한 개 있겠죠? 선이 한 개 있겠죠? 점이 한 개 있겠죠? 얘랑 똑같은데요? 10진법이든 5진법이든 도형으로 나타내니까 똑같아. 근데 사실 이 입체랑 면이랑 선이 사실은 달라요. 얘는 점이 5개 모여서 된 아이고, 얘는 점이 10개 모여서 된 거잖아요. 근데 형태 자체가 입체, 면, 선, 점이라는 것 자체를 자릿수로 두기로 했는데, 그 면 자체, 입체 자체의 그 개수가 달라요. 구성하는. 그래서 만약에 샌드위치면, 샌드위치가 이렇게 면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쌓인 거를 입체라고 하고 숫자를 표현하고 있다, 아이가. 그럼 이거는 몇 진법이겠어요? 3층이니까 3진법이겠죠. 그리고 이 3진법에 스틱이 하나 있다. 그럼 이건 사실 이 조각이 3개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같아도 그걸 구성하고 있는 한 개 단위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막 여러 진법을 샌드위치로 만들면 샌드위치 한 개가 몇 개로 쌓였느냐에 따라 이제 진법은 다르겠지만, 이게 입체,
입체로 이제 십진법의 경우에 천을 의미하는 거고, 넷째 자리. 셋째 자리는 면, 그 식빵 1개. 그 다음에 이게 100. 그 다음에 요거 스틱 이렇게 잘라가지고 스틱을 만들 거거든요. 그거는 10. 그 다음에 조각 1개, 샌드위치 조각 1개. 요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과 이걸 이용해가지고 한번 접시에 숫자를 한번 표현해보자. 아무 숫자나 괜찮아. 근데 십진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오진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숫자는 넷째 자리에 입체가 몇 개냐, 셋째 자리에 면이 몇 개냐, 둘째 자리에 선이 몇 개냐, 스틱이 몇 개냐로 그냥 다 쓰면 돼요. 어떤 진법이든 상관이 없어. 근데 그 선이 몇 개를 하나의 선으로 했냐, 3개를 하나의 선으로 했다 그럼 삼진법, 2개를 하나의 선으로 했다 그럼 이진법, 10개 조각을 하나의 선으로 했다 그럼 십진법.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진법이 그냥 배우면 이거 되게 사실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근데 조금은 이제 쉽게 와닿고, 더 중요한 거는 도형을 숫자로 볼 줄 아는 거. 그게 이제 이 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해보면 이제 어떻게 표현하든 어떤 진법이든 최면 선점의 갭수만 세면 그 숫자를 표현할 수 있구나. 나중에 이제 뭐 삼진법을 표현한 걸 뭐 십진법으로 바꾸는 이런 개념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인데 굳이 오늘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까지 표현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 식도 오진법이면 이 식 대신에 뭐가 되겠어요? 식도 이제 오진법이면 5로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오진법 111도 이렇게 표현이 가요. 사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는 이걸 다 더하면 이 조각의 개수가 나와요. 이 조각이 몇 개인지. 그렇잖아요? 이게 5개짜리가 1개, 25개짜리가 1개, 125개짜리가 1개. 그래서 총 조각수가 몇 개냐. 이게 사실 이제 진법을 오진법의 수 1112를 십진법으로 변환하면 몇이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샌드위치로 한번 우리 수를 세보자. 그래서 샌드위치, 식빵 1개, 스틱 1개, 조각 1개. 그게 이제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식빵을 전체를 다 쓰면은 이거 십진법을 표현하면 10개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십진법은 좀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십진법은 이렇게 이야기로 한번 해보고,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은 뭐 오진법이나 뭐 이진법, 삼진법을 한번 같이 만들면서 최소한 점이 쭉 쌓이니까 선이 되고, 선이 쭉 쌓이니까 면이 되고, 면이 쭉 쌓이니까 입체가 되는 거가 이게 1111 자릿수, 우리가 둘째 칸, 셋째 칸, 넷째 칸에 쓰는 걸 도형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런 얘기 정도만 해줘도 아이들이 숫자와 도형이 다르지 않다. 도형에서도 숫자를 볼 수 있고 수를 또 도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중요해요. 이 진법 자체를 막 이해하고 변환하는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좀 더 포인트를 두시고 아이랑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